있어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강의인데, 뭐, 오늘까지도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그거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미지는 행렬이다. 행렬로 표현된다. 이게 뭐 그레이 스케일이면 행렬 하나고 RGB면은 3개로 표현을 하겠죠. 요거고,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로 하는 간단한 오퍼레이터, 요것만 몇 개 보고 끝낼 거예요. 요거 보고 그냥 뭐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해보고 끝내는 정도? 네, 요거 2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행렬이다.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로 뭐 몇 가지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다. 시작해 볼게요. 이미지는 사실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은 요런 함수가 되겠죠. 요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입력이 뭐냐면은, 입력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2차원 위치가 되겠죠. 뭐 픽셀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축의 픽셀 위치가 되겠죠. 아니면은 그게 꼭 그 분절된 디스크리타이즈 된 게 아니라 뭐 연속된 형태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2차원으로 된 위치, 그게 뭐 정수던 실수던 간에 2차원 위치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컬러의 색이죠. 컬러의 색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뭘 해볼까요? 요렇게 3x3짜리 이미지가 있어요. 3x3짜리 이미지가 있고, 요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다고 합시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지의 위치를 디스크리타이즈 해서 픽셀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X축, 보통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축을 XY로 하고, Z축이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Z축으로 많이 삼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각각 여기 뭐 0, 1, 2, X가 0, 1, 2, Y가 0, 1, 2라고 합시다. 그리고 검은색을 0이라고 하고, 흰색을 가장 강한 거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요런 이미지를 그러면은 F라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렇게 가는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입력에 대해서는 0이 나오겠죠.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0,0 위치잖아요. 거기에서 검은색이니까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0에서는 1. 어디죠? 여기죠, 여기. 뭐 2,0에서는 다시 0. 또 0,1에서 1,1에서 2,1에서 요렇게 총 9개의 위치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렇게 F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2차원 위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 위치에서의 세기, 컬러의 세기를 출력으로 하는 함수 F. 그러면은 우리는 요
요 전체 이미지를 요런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가 0에서 1로 스케일링이 된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로 된 픽셀이 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도 0에서 1의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컬러의 세기를 0에서 1까지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정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8비트 정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0부터 255까지를 컬러의 세기에 256단계를 갖는 8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기. 여기가 세기, 여기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원의 이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면은 흑백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요렇게 한 채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RGB라고 하면은 요 함수는 요렇게 써도 되겠죠. 세 채널을 가지니까요. 아니면은 뭐 FR, FG, FB라는 요렇게 요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도 되고 세 개로 표현을 해도 되고 뭐 그게 그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각각이 뭘 가지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의 세기가 들어있고 초록색의 세기가 들어있고 파란색의 세기가 들어있는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을 가지면은 이렇게 뭐 RGB로 표현을 한 컬러 이미지가 되겠죠. 뭐 컬러라는 게 뭐 RGB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라이브러리에 따라서는 RGB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세 개를 가지고 표현할 거면은 RGB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는 사실 뭐다? 요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XY라는 어떤 포지션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의 인텐지티를 나타낸다. 그쵸?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를 원래는 예를 들어서 실제 세상에서는 연속으로 존재를 했겠죠. 위치도 연속이었고 위치도 연속이고 세기도 연속인 어떤 연속된 함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 뭐가 되겠어요? 행렬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얘를 예로 들었어요. 얘를 예로 들었을 때 요게 위치를 지금 디스크리타이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원래 f라는 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f에 xy가 주어졌을 때 xy라고 하지 맙시다. ij번째의 위치에서를 이렇게 f라는 행렬에 ij번째에다가 넣으면은 아까 위에서 그린 이 바둑판 이미지가 나오죠. 아까 저 바둑판 이미지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j번째의 값을 ij일 때의 이미지 인텐지티를 넣었을 때 그럼 이렇게 행렬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주어졌던 이 이미지를 디스크리타이즈해서 행렬 하나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이러면 오늘 수업 끝난 건데. 그래서 결국 뭐다? 이미지는 행렬이다. 우리가 사실 연속으로 된 이미지를 볼 일이 별로 없죠. 우리 결국에는 샘플링이 된 뭔가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다 컴퓨터의 세상은 디스크리타이즈 돼 있으니까 다 잘게 쪼개가지고 네,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55까지 8비트로 나타낸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값이 낮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쵸? 값들을 보면은 한 40, 50 하던 값들이 여기 이 대각선,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 120, 130으로 요렇게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요렇게 생긴 거죠.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값이 확 뛰어버리는. 이거 사실 이미지로 나타내면 어떤 이미지겠어요? 만약에 이거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까맣다가 요렇게 밝아지는 요런 모양이겠죠. 그쵸? 요런 모양일 거예요. 여기 이 그래프에서 여기 세로축이 뭐냐면은 흰색의 세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대각선 경계를 기준으로 흰색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단 포인트 오퍼레이터를 볼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입력 이미지에서 출력이 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 사이를 매개를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요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x는 이건 픽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x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요 fx가 이미지죠. 요게 입력 이미지고 요게 출력 이미지가 돼서 그거 두 개 사이를 지금 매개하는 어떤 매핑 함수 h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함수 h를 잘 만들어서 뭐 어떤 그 원래는 행렬로 표현이 된 그 값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연산이나 오퍼레이트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함수 h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뭐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행렬을 이용을 한다면은 요런 함수로. 요게 사실은 결국에는 포인트 와이즈로 작동을 하는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란 말을 진짜 많이 하네. 여기 출력 이미지에 ij번째 위치에서는 사실 입력 이미지의 같은 위치의 값에만 의존하잖아요. 그쵸? ij번째 위치의 픽셀 값을 같은 위치에 있는 값에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퍼레이터죠.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퍼레이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포인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주변에 영향 없이 그냥 내 자리에 있는 값만 가지고 새로운 값을 생성을 해내서 같은 위치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시 같은 위치의 값만으로 계산이 된다. 내지는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이니까 주변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포인트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뭐 포인트 오퍼레이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여기에다가 개수를 하나 곱하고 뭐 개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컨스턴트를 하나 더해서 뭐 요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개인과 컨스턴트가 꼭 일정한 게 아니라 픽셀의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스파셜리 베링 할 수도 있다. 그쵸? A가 그냥 컨스턴트일 수도 있지만 A가 X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다.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뭐 픽셀의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개인이랑 컨스턴트를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포인트 오퍼레이터로 하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원래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FIJ로 주어졌다. FIJ로 주어졌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이루어진 값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0.5 절반을 뺀 거죠. 예를 들어서 컬러 이미지의 3개의 채널에 대해서 전부 다 0.5씩을 빼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미지, 전체 인텐지티가 낮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인텐지티를 절반으로 낮추는 경우, 그거는 요거죠. 컨트라스트가 낮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요거 3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요거 지금 0에서 1 사이니까 아이고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 커브에 대해서 3분의 1승이면 어떻게 되냐? 어찌 됐던 간에 요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맞나요? 2분의 1승. 그쵸? 여기가 FIJ라면은 FIJ에 3분의 1승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라스트가 낮아지는 게 맞나? 이상한데? 더 큰 값으로 나오는데? 그쵸? 이상하죠? 잠시만요. 아, 맞죠? 그쵸? 요쪽으로 가면은 컨트라스트가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요렇게 되면은 FIJ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라스트가 올라가죠.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 요거 두 개. 뭐 뿐만 아니라 반전, 그 RGB에 들어가 있는 인텐지티를 뒤집으면은 여기서 요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더 밝게 컨스턴트하게 증가를 시킨 거죠. 그쵸? 아니면은 뭐 2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요거나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변환한 다음에 0에서 1이라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게 0.5보다 큰 값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원래 이미지가 0.5보다 작은 값이었으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뭐 적당히 클램프를 해서 0을 최소값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0.5보다 큰 값이 들어갔으면은 변환이 된 이미지가 1보다 커지잖아요. 그 위치에서의 인텐지티 값이 1보다 커질 거예요. 그럴 때도 딱 클램프를 해서 1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2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조금 명심을 하면 될 것 같고, 요런 거는 뭐 굳이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뭐냐면은 두 개의 이미지를 섞는데 리니어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0과 1 사이에 실수로 가져가면은 여기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 두 개를 섞을 건데 알파가 0이면은 F0에 가깝고 알파가 1에 가까워질수록 F1에 가까워지고 여기 사이에 어떤 실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요런 일이 일어나겠죠. 요렇게 이미지가 저기 뭐 해바라기에서 벚꽃으로 리니어하게 그냥 겹쳐 놓은 거죠. 그래서 리니어 블렌드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네. 요렇게 될 수 있다. 요렇게 끝나고 요거 간단하게 우리 파이썬에서 해보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파이썬으로 갑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뭐 이미지를 읽어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요걸로도 읽어올 수 있고 CV2로도 읽어올 수가 있죠. CV2였나? 잠시만요. 커널을 바꿔서 그쵸, CV2. 그쵸, 요렇게 읽어올 수 있어요. 보통 요거를 써서 읽어오기도 하고 오픈CV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일단 두 개 다 불러올게요. 그리고 넘파이도 불러옵시다. 제가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하나 첨부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이미지를 여기 이 파일에서 읽어올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플롯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읽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읽어오면은 한번 프린트를 실제로 해볼까요? 얘가 타입이 뭐냐면 행렬이에요. 행렬. 얘 사이즈도 한번 봅시다. 요렇게 지금 이게 그 X축 방향의 픽셀, Y축 방향의 픽셀, 요게 이제 채널 수가 되겠죠. 실제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서 뭐 제일 맨 처음 위치에 있는 값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첫 번째 채널의 모든 값, 첫 번째 채널의 모든 값이란다. 첫 번째 채널의 모든 값, 이렇게 그냥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읽어왔더니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읽어왔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V2로 읽어오면은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와요? 8비트 정수로 읽어오죠. 여기 나와 있죠. 사이즈는 같죠. 타입도 똑같이 넘파이의 어레이죠. 근데 그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아마 채널 순서도 다를 거예요. 제가 뭐가 RGB고 뭐가 거꾸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채널 순서도 달라서 그냥 쓰려면은 채널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써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바라기 그림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CV로 불러왔을 때 그리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거 채널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 채널을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순서의 채널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미지는 행렬이다. 또 좀 더 해봅시다. 지금 이미지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서브 플롯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지에서 0.5를 빼서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미지가 요랬는데
모든 자리에서 0.5씩을 빼니까 이렇게 어두워지죠. 근데 여기 그 뭐야 워닝이 하나 나왔죠. 지금 데이터가 그 레인지를 벗어났다. 왜냐면은 0.5를 뺐으니까 원래 0에서 1 사이의 값이었는데 0.5를 빼면은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값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최소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넘파이에 있는 맥시멈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최소값을 0으로 딱 클램프를 할 수 있죠.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워닝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5 곱하는 거, 이거는 따로 클램프를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또 아까 뭐였죠? 3분의 1승이었죠. 요렇게 요런 이미지도 나올 수 있다. 밑에 줄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강의 자료에 있던 그림 그리는 거예요. 플러스 0.5였죠 맨 처음에는. 아 이거 아니라 인버트가 하나 있었지. 요렇게 인버트 된 이미지도 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0.5를 추가를 하는데 이것도 워닝이 나오겠죠. 그쵸, 워닝이 나오죠. 이것도 클램프가 필요하죠. 이렇게 클램프를 시켜주면은 워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나오고, 또 뭐가 있었지? 2배 하는 거, 요것도 클램프가 필요하죠. 그쵸? 왜냐하면은 원래는 0에서 1 사이인데 요거에 2배를 하다 보니까 0에서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을 시켜줘가지고 요렇게 클램프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미지를 제곱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였죠. 이거 뭐하러 폼은 안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있었냐. 요렇게 컨트라스트 증가시키는 거, 요런 거 만들 수 있죠. 그쵸. 요렇게 아까 본 8개의 이미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녹화 강의를 하면은 실습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이번에는 2개를 불러올 거예요. 해바라기랑 벚꽃을 불러와서 2개를 합치는 거 해볼게요. 알파를 어떻게 할까? 0에서 1까지 5단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1 빼기 알파에다가는 이미지 1을 곱하고 알파에다가는 이미지 2를 곱해서 2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에다가 4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4야 5야 헷갈린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니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됐다. 이러면은 알파를 점점 단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만약에 뭐 6단계로 바꿀 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단계로 점점 리니어 블렌드를 시켜가면서 2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하는, 그게 되겠죠.
요게 여기까지 하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볼루션에 들어갈 거예요. 컨볼루션이랑 리니어 필터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